안녕하세요. 유아특수교사 누리반 선생미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유아특수 경상북도 수석을 했던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임용 1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용고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제가 1년 동안 시험 공부를 했던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시 공부 팁, 네 번째는 1년을 버티는 힘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조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용고시 정보입니다. 저는 2021학년도에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전 예고 공고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험에 대한 사전 예고가 잘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갓 TO가 뜬 후에 시간이 지나면 최종 TO가 뜨는데요. 경상북도에 같은 경우 2021학년도에는 4명, 2022학년도에는 8명을 뽑았습니다. 네,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시험을 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차 시험은 지필 시험이죠. 교직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되고요. 한국사는 임용고시를 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2차 시험에는 교직 면접, 그리고 과정안 작성, 수업 실연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치시기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것은 1차와 2차에서 주로 나오는 과목들인데요. 교직 논술에서는 통합교육이나 가족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교육과정 A, B에서는 특수교육 학개론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과목, 일반 유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과목,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차에서는 교직 적성에서는 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자질이나 인성, 태도 이런 것들 물어보았고, 수업 실현도 정해진 수업의 유형을 주고 교사가 채워야 할 수업 조건들, 그리고 유아의 특성을 알려준 후에 그 수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시험 과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시 특수교육 학개론은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 정서행동, 건강, 긍정적 행동 지원, 통합교육, 그리고 AAC 등 여러 과목이 있죠. 제가 빠진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수교육 학개론 이론서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1장부터 6장까지 모두 암기를 하였고요. 놀이과정은 고시문과 놀이 이해, 놀이 실행 자료를 보았습니다. 일반 유아 과목에는 일반 유아 교육 개론에 교사론, 부모론, 놀이, 발달 이렇게 있었고요. 강론 과목들도 전부 공부하였습니다. 요즘 유아특수교사 임용고시의 추세가 특수교육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안다. 일반 유아로 점수를 판별한다 라는 것이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유아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양만큼 유아특수교사 선생님들도 공부를 해주셔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 유형은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라고 나누어지는데요. 주로 단답형이고요. 서술형도 있습니다. 객관식은 없고요. 8문제가 나오는데 8문제 안에서 3문제, 4문제, 1점, 2점, 1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B4 사이즈의 줄글이 있는 종이를 받게 되는데요. 그 종이에 질문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B4 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고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일정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과목이 있고요. 밑에 괄호 안에는 몇 회독을 했다는 거예요. 30회독이라고 적혀 있지만 다 따져보면 50회독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2월에는 서진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고 누리과정이랑 법은 하루에 한 영역씩 그리고 4조씩 읽었습니다.
3월, 4월까지 서진 인강을 계속 들으면서 특수교육 학개론에 대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4월부터는 기출 분석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때는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답만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정도만 아는 단계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생 실습을 6월에 갔었어요. 그래서 교생 실습 가는 동안은 교생 실습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교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지나간 특수교육 학개론에 대한 것을 백지 인출하였는데요. 하얀 A4 용지에 그냥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도 쓰지 못하였고 그냥 목차 정도만 썼던 것 같아요. 6월에 이제 백지 인출을 하면서 모르는 특수교육 학개론 과목들을 다시 암기하였고요. 영역별로 확실하게 기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7월, 8월까지 기출 분석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기출 분석은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지, 내가 못 쓴 것은 무엇인지, 내가 암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옆 페이지에 그 개념과 관련된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에 박혜인 선생님이 하시는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 시험을 쳤고 이때부터는 2주의 특수교육 학개론 과목 전체를 한번 돌렸습니다. 10월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렸고요. 시험이 있었던 11월에는 이틀에 한 번씩 특수교육 학개론 과목을 전부 보았습니다. 누리과정이나 법 또한 하루에 한 영역씩 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일주일에 한 회독, 3일에 한 회독 보았습니다. 10월 이제 시험이 다가올 10월에는 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2장, 3장, 4장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일반 유아는 특수교육의 틀이 조금 잡히고 나서 시작을 해서 조금 늦었어요. 류민영 선생님의 개론 강의를 들었고 이동건 선생님의 강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반 유아 과목도 특수교육 학개론과 비슷하게 기출 분석을 계속하고 백지 인출도 계속하였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하루에 논술 한 문제를 꼭 써보았고 스터디원 친구들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논술이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시험 치기 전에는 꼭 매일매일 하나씩 썼었고요. 시험이 다 다가왔을 때는 이론을 봐야 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 논술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제가 고시 공부할 때 하루에 얼마나 어떤 시간 동안 공부했는지 나타내는 표인데요. 총 공부 시간을 보시면 2월에 저는 공부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5시간, 3월에 6시간 이렇게 쭉쭉 시간을 늘려가면서 공부를 했고 시험이 있는 달, 그 전 달에는 12시간, 반나절 동안 공부만 한 거죠. 11월에는 13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순공 시간은 아니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시험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반부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면 11월까지 버티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야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적절히 초반에는 잘 조절해서 공부 시간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날도 보시면 2월, 3월, 4월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쉬었고요. 8월까지는 2주에 한 번 쉬었고 이제 9월, 10월, 11월이 되었을 때는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쉴 때 푹 쉬고 충전 후에 다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월부터는 약속을 잡아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집에서 그냥 하루 쉬거나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명절에는 가족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공부하였고 9월 이후에는 약속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정도 집 밖에 산책하러 나가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을 때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가서 장을 보고 온다든지 밥을 먹고 오곤 했습니다. 저의 시간표가 이렇게 있지만 시험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 동안 온전히 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길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였다라고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 맞는 시험 스케줄 표를 만들어서 공부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하루의 스케줄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밤 늦게 자고 아침에는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요. 8시 50분에 일어나서 9시까지 준비를 마친 후 9시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상인증 스터디를 만들어서 진행하였고요. 사진 찍으면 지금 시간이 나오는 어플을 사용했었습니다. 9시부터 9시 40분까지는 누리과정 장애인 대한 특수교육법을 썼고 그것을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교육학개론 공부를 하였는데요. 논술을 쓰고 특수교육학개론 공부하는 오전 시간에는 구름이를 사용해서 캠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논술도 스터디를 만들어서 밴드를 올리고 첨삭받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은 30분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한 8월, 9월 시험이 임박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일반 유아 공부를 하였고 또 캠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후에 30분 정도 쉬는 시간에는 낮잠을 자기도 하고 조금 TV도 보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까지 특수교육 학개론과 일반 유아의 기출 분석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르미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인증하곤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고 오후 저녁 시간에는 백지 인출을 하였습니다. 밤에는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친구와 전화해서 하루에 한 과목을 특수교육을 읽거나 녹음을 해서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낮 시간,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 하지 못한 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에도 하던 공부를 인증하는 그 캠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임용고시의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서브노트고 기출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화면을 보면 나오는데요. 서브노트는 특학 이론을 들을 때 자기가 보기 쉽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는 이 서브노트 한 것만 들고 가도 이제 다 볼 수 있게끔 모든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색연필로 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문장은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여기 보라색 글씨를 보시면 기출에 나온 문제와 예시를 적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서브노트 중에서 기출 문제에 나왔던 워딩, 단어가 있으면 색연필로 표시를 하였고 그것이 없는 부분에는 옆에 갈색 펜으로 문제와 예시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기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험 문제지를 보시면 문제를 풀고요.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노란색은 유아 특수, 초록색은 초등 특수, 빨간색은 중등 특수에 나왔던 문제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스티커 안에 작게 12 이렇게 적혀 있는 숫자는 12년도 유아 특수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보았을 때 노란색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으면 유특에서 많이 나오는 거구나. 빨간색 스티커만 붙여져 있으면 중특에서 나오니까 조금 덜 집중해서 봐도 되겠다. 이런 것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겠죠.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것은 9월 이후로 제가 서진 선생님의 이론을 들었지만 모의고사는 박혜인 선생님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론이 있으면 부착해 두었습니다. 오른쪽에 기출분석 시험지를 보시면 문제를 일단 풀고요.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다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망막색소 변성증 이렇게 있으면 망막색소 변성증에 대한 내용을 옆에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책을 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망막색소 변성증은 어떤 증상이고 왜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 적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지 못하였으면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빨간색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기출 분석을 계속하고 백지 인출을 계속할수록 한두 가지 빼고는 다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백지인출 팁입니다. 백지인출은 말 그대로 하얀 종이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쓰는 건데요. 책을 보지 않고 사진을 보시면 자폐성 장애를 생각했을 때 장특법의 정의는 뭐지? 교육법은 어떤 것이 있지? 특성은 어떤 것이 있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목차이죠. 목차로 큰 마인드 맵을 먼저 그리고 그 옆에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책을 확인하면서 빠진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겠죠. 처음부터 백지인출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목차를 먼저 외우시고요. 그 목차 안에 있는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한 번만에 이 백지인출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보시면 8월 달쯤 쓴 건데 빨간색 부분들이 덜어덜어 있죠.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외우고 쓰고 계속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먼저 마인드맵이 그려져 있어야 백지인출도 쉽고 시험장에 갔을 때 그 개념을 꺼내서 사용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11월이 되었을 때는요, 목록표를 만들어서 입으로 암기했습니다. 손으로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아 음악에서는 어떤 부분, 어떤 거, 목록으로만 써놓고 입으로 줄줄줄줄 그것을 외웠습니다. 모르는 것은 자그마하게 A4 용지에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봤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공부입니다. 법은 굉장히 방대하고 조사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던 2월부터 매일 4주씩 읽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을 잡고 꾸준히 외우고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손으로 쓰면서 외웠고요. 빈칸을 만들어서 이제 또 암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빈칸 한두 개만 사용해서 외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빈칸을 계속 늘려가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10월쯤에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2장, 3장, 4장 그리고 기출 위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스터디인데요. 제가 진행한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서 5월은 특학 기출 기반으로 문제를 내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중등 특수를 준비하시는 선생님과 만나서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공부를 하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법을 읽는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7월부터 10월에는 특수교육 영역을 매일매일 녹음해서 인증하는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내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8월에서 9월은 전화 스터디를 많이 진행하였는데요. 매일매일 진행하였고 놀이 실행, 놀이 이해 자료, 유아 특수 교육 과목을 읽는 전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에는 매일매일 특수교육학 일반 유아 문제 내기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편하신 선생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박약해서 다른 스터디와 함께 공부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면 스터디원들끼리 경쟁심도 붙고 타인이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하에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터디를 강추합니다. 더불어서 혼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9시에 기상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하루 공부 인증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6시간 인증하는 스터디였는데 저는 보통 12시간 정도 인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새벽 시간 이렇게 스터디를 다 다르게 구해서 제가 공부하는 내내 다 구름이 캠을 켜놓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터디를 찾고 만드셔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인데요. 저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다음 해에 이 공부를 다시는 할 수 없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2년은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고요. 조금 더 절실하게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년 내내 너무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내가 돈을 벌고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들이나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 선배처럼 교직생활 하고 싶다 이런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두고 하면 조금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오니까 대학교 생활할 때와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얼른 공부하셔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해도 댓글로 메일 주시면 제가 1차 준비했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시생을 응원합니다. 화이팅!